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세계 1위 꿈꾸던 화웨이 스마트폰 전략 제품도 4G LTE로 출시, 홍몽 OS 탑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한때 세계 1위를 호령하려고 했던 스마트폰 1위의 자웅을 다투었던 화웨이가 점차 스마트폰 시장에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중저가 스마트폰 브랜드인 아너를 매각한 데 이어서 모두가 5G 퍼스트라고 외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플래그십 모델조차 4G LTE 전용으로 내놨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1위를 꿈꾸던 화웨이 스마트폰 전략 신제품도 4G로 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30일 날 발표를 했죠. 오늘 발표를 한 것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화웨이는 전날 밤, 말하자면 29일 날 밤 온라인에서 신제품 공개 행사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P50 시리즈, P50과 P50 프로를 지금 선보였죠. P 제품은 원래 화웨이가 내놓은 프리미엄 라인의 라인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P50에서는 시스템 온칩으로 미국의 퀄컴 스냅드래곤 888과 화웨이가 설계해서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에 맡겨서 생산한 기린 9000을 탑재를 했죠. 자, 보세요. TSMC에서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TSMC에서도 화웨이의 제품을 일부를 받아서 만들긴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4G 제품만 만들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내용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P50과 P50 프로 모두 4G 전용으로 지금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SoC, 시스템 온칩과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죠.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그리고 MPU, 신경망 처리 장치, GPU, 그래픽 처리 장치, 그리고 모뎀 칩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 통합 반도체 부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SoC와 같은 경우는 AP, MPU, GPU, 모뎀이 싹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CPU도 같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면 그 모든 메인, 머리 역할을 하는 것이죠. 화웨이가 이번 신제품을 발표하면서 제품에 5G 반도체를 탑재하지 못한 이유, 이것 때문이죠. 미국 정부의 제재. 이 미국 정부의 제재는 누구부터 시작했냐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2019년도 7월부터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었고 2020년 넘어가고 2021년까지 지금 바이든 정부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지난 9월부터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가 이게 3차 제재거든요. 3차 제재를 통해서 미국 회사가 가진 기술, 미국 회사가 가진 그 공구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반도체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수집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중간에 제가 이런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퀄컴의 4G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이 허용하겠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에 대해서는 일부를 허용하겠다. 라는 말과 소니의 그 제품에 대해서도 일부 허용하겠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지금 지난 9월부터 지금 미국 정부가 제재를 극에 달하면서 4G, 5G 말할 것 없이 다 제재를 가했지만 중간에 풀어줘서 5G 전용 반도체를 지금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미국 정부는 퀄컴 등의 업체가 기술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4G 전용 SoC 시스템 온칩은 화웨이에 판매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허용했어요. 그래서 5G 제품에 대해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못 팝니다. 지금 888과 같은 경우도 5G용이 있어요. 5G용이 있는데 지금 4G용밖에 못 들어간다라는 거죠. 기능을 조금 제한을 시켰겠죠. 지금 커지는 5G 스마트폰 시장이에요. 그런데 도태되고 있는 화웨이를 보겠습니다. 2019년 삼성전자를 필두로 시작한 5G 스마트폰 시장은 매년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죠. 상대적으로 5G 시장에 늦게 든 애플마저 작년 하반기 5G 첫 모델 아이폰 12를 출시하면서 이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G 시장에서의 애플의 성적은 어마어마하죠. 늦게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애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화웨이 역시 이미 5G 스마트폰을 다수 출시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웨이는 이번에 5G 스마트폰을 출시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새 제품, 프리미엄 제품을 제시하면서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한 중국 내에서도 5G 통신 장비가 무지막지하게 깔려가고 있거든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그리고 5G를 빨리 구축하는 이유가 태낭으로 불리는 지금 인민들을 감시하는 체계에도 5G가 더 유리해요. 이러한 측면으로도 지금 5G를 빨리 구축하고 있고, 그리고 화웨이와 ZT를 무조건 살려야 된다 라는 이러한 생각 때문에 이것을 5G 통신망을 빨리 구축을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5G 통신 장비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화웨이야. 그 가장 큰 배경 중국인데, 이 중국이 왜 그렇게 되는지 제가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중국 내에서 이렇게 5G 이동 통신망이 빠르게 깔려가면서 지금 5G 통신 장비에 발맞추어서 5G 스마트폰도 빠르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 하에서 불구하고 지금 화웨이가 5G로 스마트폰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4G로 스마트폰을 내놓는 지금 현 상황이 되는 거죠. 이를 두고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5G 폰 출시 경험이 있는 화웨이가 4G 모델로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미국 고강도 제재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것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P50 모델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G 제품을 내놓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화웨이는 5G 대신에 다른 기능들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카메라 부분이에요. 고급형인 P50 프로의 후면에는 4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 그리고 5000만 화소의 광각 카메라와 그리고 1300만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 6400만 화소의 망원 카메라 등 4개의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각 카메라 2개, 초광각 하나, 망원 카메라 하나, 이렇게 4개가 지금 장착되는 거죠. 4000, 5000, 1300, 6400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번에 내놓은 P50과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왜냐하면 보이는 것, 요즘은 카메라를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레코딩 하는 것도 스마트폰으로 다 해요. 그리고 요즘 그렇게 생각을 하죠. 유튜브 하는 것, 아니면 이쪽에서는 유튜브가 아니라 틱톡이겠죠. 틱톡이나 뭐 이러한 것들을 올리려고 할 때도 카메라의 기능이 아주 빵빵해야 되기 때문에 이 카메라의 강점을 더욱더 부각을 시켜서 이 물건을 판매를 하는 것을 더욱더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한 가격도 저렴합니다. 5G를 탑재하는 대신에 가성비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것이지요. 출고가는 P50과 같은 경우는 4,488위안, 한국 돈으로 약 79만원부터 시작을 하고요. P50 프로와 같은 경우는 지금 5,988위안, 약 106만원부터 지금 시작을 한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화웨이가 발표하는 새로운 제품 P50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약점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자체 개발한 훅멍 2.0을 적용을 한 것입니다. 회사는 지난달부터 기존 고객들의 스마트폰 제품에 깔린 안드로이드를 훅멍으로 교체하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진행 중인데, 공장 출하 단계부터 이 운영체제를 설치하는 기종은 P50이 이번에 처음, 그리고 이전에 발표했던 P40과 같은 경우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하지만 좀 비틀어진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사용을 했죠. 그러나 훅멍 2.0, 1.0도 탑재를 안 했고 2.0을 탑재를 시작했던 제품은 이번에 P50이 처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지난달부터 기존 제품들은 훅멍으로 OS를 교체를 하는데 발열이 일어난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배터리의 수명이 짧아졌다라는 항의가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화웨이가 훅멍 OS의 선택을 할 수밖에 가장 큰 이유는 2019년도 7월부터 시작되었던 구글 모바일 서비스, GMS라고 불리죠. 구글 모바일 서비스를 미국의 제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데, 새 제품에 대해서는 사용하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전 제품에 대해서는 계속 연장까지 했는데, 작년 중반인가요? 작년 중반부터 이것도 연장을 하지 못하게 딱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그 중간에 있던 것까지 지금 생각을 해서 훅멍 1.0이 나왔었고, 이번에 훅멍 2.0까지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나왔는데, 이 제품이 제대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개발자들도 많이 지금 끌어들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리처드 유 화웨이 컨슈머 비즈니스 그룹 최고 경영자는 새로운 스마트폰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P50이죠. 이 P5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속도 저하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년 동안 미국이 4차례의 제한을 가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포지로 갈 수밖에 없었고 훅몽 2.0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훅몽 안드로이드를 못 쓰고 5G를 못 쓰고 이런 것보다 지금 화웨이 스마트폰에 존립 위기까지 왔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물론 화웨이는 스마트폰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죠. 1 플러스 5 플러스 N 지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것은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기기들이 연결이 다 되어서 이 화웨이의 스마트폰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연결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훅몽 OS까지 같이 사용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락세로는 내려갔다는 이야기죠. 한때 2021년 내에 스마트폰 시장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 그러면 올해 1위를 창취하겠다라고 발표했던 화웨이 스마트폰이 이제 미국의 제재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시장조사 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 따르면 과거 삼성전자와 더불어 세계 1위를 다투던 화웨이의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분기, 말하자면 2020년 2분기에 20%에서 지난해 3분기에는 14%, 지난해 4분기에는 8%로 떨어졌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8%로 떨어지면서 세계 시장 점유율 7위로까지 지금 떨어졌다라는 말이 나왔었죠. 지속적으로 떨어져 이제는 5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말하자면 7위 정도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화웨이 추락으로 최근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웨이 빈자리, 지금 20 몇 %였던 것이 지금 8%, 4%대까지 지금 떨어지면 한 16, 7%의 점유율을 다른 회사가 가져가야 되는데 이 점유율을 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의 점유율이 17%로 14% 애플을 누르고 2위를 기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샤오미, 애플 이런 순서로 나간다라는 거죠. 1위는 19%를 차지한 삼성전자였고 4위는 오포로 10%, 그리고 5위는 비보로 10% 지금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가 지금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중국 시장에서는 비보가 제일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샤오미는 화웨이 스마트폰 수요를 흡수하면서 올 1분기 14%의 점유율로 3위를 차지했고 2분기에는 애플마저 제치했어요. 이제는 1위를 지키던 중국 시장의 점유율마저도 지금 화웨이는 크게 나빠진 상황이죠. 또 다른 시장 조사업체인 IDC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2분기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는 5위권 밖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오포, 비보, 샤오미, 리얼미 이런 상황에서 1, 2, 3, 4위를 다투겠죠. 그런데 1, 2, 3, 4위도 아니고 5위권 밖으로 지금 내려앉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죠. 중국에서 화웨이가 더욱 나빠진 점유율을 가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올해 초 매각한 중저가 브랜드 아너의 매각 때문이에요. 지금 아너가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한 축을 담당하고 있었던 아너의 브랜드 점유율이 이제는 화웨이로 속하지 않고 아너 자체로 속하기 때문에 점유율 자체가 더 떨어지게 된 것이죠. 실질적으로 아너하고 화웨이하고 합치면 또 그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중국 정부는 아너와 화웨이를 다시 합병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이니까 그 상황은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시 업계에서는 미국의 규제로 반도체 수급이 어려움을 겪자 중저가 사업을 포기하되 프리미엄 스마트폰과 통신장비 사업에 집중하는 고육지책으로 보게 됐다라는 거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확보마저 어렵게 됐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자면 아너 브랜드와 화웨이 브랜드 두 개가 있잖아요. P 시리즈로 시작하는 지금 화웨이의 고급 브랜드, 그리고 아너 브랜드,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졌는데 아너 브랜드를 만약 가지고 있게 되면 아너 브랜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반도체마저도 지금 화웨이가 제공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분사를 시키면 너희들이 알아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 파이가 두 파이로 나눠졌는데 한 파이로만 집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점유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예상이 맞았죠. 작년 예상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작년에 지금 7월달 그때 이야기죠. 3차 제재 이후에
화웨이가 스마트폰에서 견딜 기간은 한 1년 정도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나왔어요. 물론 지금도 미국에서 계속 제재는 완벽한 제재는 아니에요. 완벽한 제재는 아니고 4G를 허용하는 제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화웨이를 완전히 말려서 죽이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5G로의 이동을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화웨이가 필요한 제품들의 대부분을 지금 누가 만들고 있냐? SMIC. SMIC는 작년에 제재를 받을 때 화웨이에 물건을 주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미국의 제재가 계속되기 때문에 화웨이에 물건을 안 줄 이유가 없죠. 그래서 계속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 제품에 들어갈 반도체 확보가 어렵게 된다는 거죠. 작년에 있잖아요. 재작년에? 작년이죠. 작년에 이 마지막 물건을 받았을 때 기린 9000번 이런 물건을 받았을 때 7나노 제품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7나노 제품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SMIC 같은 경우 아무리 높여봤자 16나노인데 이게 아직까지 어렵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플래그십 모델은 해당 제조사의 첨단 기술력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띈다라고 하면서 이번 신제품 공개 행사는 미국의 제재로 큰 어려움을 빠진 화웨이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게 된다. 말하자면 5G를 공개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화웨이의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 이전에 나왔던 제품까지도 언제 5G가 안 나오게 될까?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번에 5 제품이 안 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훅몽 OS를 시작부터 장착한 제품이 드디어 나오게 됐다. 미국의 제재는 한 1년 반이 지나서 이제 본궤도에 올라섰다. 화웨이에 대한 제재. 그리고 이게 통신장비 제재까지 넘어가는데 통신장비 제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조금 더 분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이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